안녕하세요. 이복의 TV입니다. 오늘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80이 넘은 게 보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할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이제 정리하고 단절하고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이제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때라고 얘기합니다. 이 얘기는 나이 들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에게도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인간관계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빠야 됩니다. 근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진정심으로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. 작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.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.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그 다음에 힘이 나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상호 존중하는 사람입니다. 내 생각과 가치를 존중해 주고 또한 나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서로 이런 관계, 이것은 계속 유지해 나갈 사람입니다. 반대로 이제 관계를 그만 포기하고 정리될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걸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일방적으로 늘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항상 도움을 바라는 사람입니다. 도움을 주면 좋다고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고 비난합니다. 두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. 계속해서 비판적이거나 불평물이 많아가지고 기운을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 있습니다. 그러고 먹고 삽니다.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. 거짓말을 합니다.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합니다. 그리고 비난하기를 잃습니다.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아주 입에 비난이 달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람에게는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반복적으로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. 이것은 비단 친구뿐 아니라 일반 사람뿐 아니라 일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.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변에서 좋은 친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. 그게 뭘까요? 근데 그것은요,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 자신부터 좋은 친구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. 진정성 있는 태도를 내가 보여야 되고 약속을 지키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, 이게 첫째입니다. 두 번째는 공통 가치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. 취미와 관심사가 같고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준 만큼 오기도 하고 온 만큼 보내고 하는 관계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. 첫째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. 항상 얘기를 하면 경청하고 연락을 늘 이어가고 연락을 안 하면 전화가 오고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사람입니다. 시간을 함께 보내도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. 그런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것이 늘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하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. 이 살아보니까 가급적 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. 피할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.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. 있습니다. 그런 사람. 자기 중립적인 사람입니다. 내 생각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내 입장에서만 말합니다.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.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런 다른 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감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.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같이 음식 먹다가 음식에 뭐 예를 들어 좀 맛이 없다면 금방 맛없다고 흥분을 하고 남 비난하고 하는 것, 이 통제가 불가능하죠. 이런 사람은 갑자기 피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타인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. 인사하고 나면 명함 주고 나면 바로 물건 팔려고 들고 이형 보려고 들고 뭐 부탁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건 나이는 끊임없이 이용하는 사람, 이건 피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소문이나 뒷담화를 즐깁니다. 작은 소문에 크게 퍼뜨리고 그 소문을 악용하고
그 다음에 성장에 걸림돌입니다. 그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. 그 사람이 흔히 뭐 그런 거 있습니다. 이런 건 뭐 어느 단체의 회장을 부한다면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비난하고 해서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절대 피해야 되는 겁니다. 특징입니다. 그 다음에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. 기쁘다고 함께 있고 슬프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늘 함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항상 상대방의 배려심을 가지고 배려심이 깊습니다.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사람입니다.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다.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. 예를 들면 뭐 친구가 각 음식점을 냈다. 그럼 가서 음식을 팔아주기도 하고 뭐 책방을 냈다. 책을 사주기도 하고 뭐 글을 썼다 하면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. 항상 에너지를 뭐 돈뿐 아니라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늘 그 사람은 만나면 신바람나게 에너지를 줍니다. 그 다음에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입니다. 이게 솔직한 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오래 가려면 평생 할 만한 사람은 늘 솔직하게 그 사람 말엔 가감이 없이 그 말 자체가 바로 보증수표처럼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서로 자유를 억압하거나 행동을 제한하게 않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은 피해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만나도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위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. 겉은 멀쩡합니다. 누가 봐도 참 좋은 사람같이 보입니다. 그러나 위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. 무책임한 사람이죠. 과도한 자기 과시를 합니다. 뭐 학교가 좋은데 나왔다든가 뭐 집안에 돈이 있다든가 뭐 집안에 뭐 친구가 좋다거나 과도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외모를 자랑하고 하는 것. 그다음에 타인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.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. 저 사람 사귀지 말아라.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. 이래가지고 자기하게 더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무시해 당합니다. 자기 이익만을 우선합니다. 그 다음에 책임 회피와 변명을 늘 늘어놨습니다.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자라고 늘 얘기를 하고 내가 피해를 받아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.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직도 아니니까 모든 사람을 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과연 그런 표가 있을까요? 그런데 반대로 겉은 별로입니다. 그러나 속은 진국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. 진솔함과 성실함입니다. 외적인 모습보다는 행동과 태도로 신뢰를 얻습니다. 그 다음에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우려는 자세를 늘 갖습니다. 책임감이 갑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합니다. 겸손합니다. 잘난 척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친구입니다. 그 다음에 꾸준한 노력, 눈에 띄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. 제 얘기가 나이가 들지 않았다고 젊은 사람이라도 지금 사귀는 옆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이 손절해야 될 사람과 계속 사귈 사람, 여러분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른 사람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북에 더불어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. 승리합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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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